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자, 오늘은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볼까요?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토론토 류현진 선수 어제 메이저리그 6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네. 박찬호 선수에 이어서 한국인 두 번째 대기록인데요. 뉴욕 양키스 강타선을 6과 3분의 2이닝 4피안타 1실점으로 막았고 삼진은 7개를 곁들였습니다. MLB.com은 류현진이 양키스를 압도했다 이 말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제구력이 거의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는 평가인데요. 투수들이 원래 이제 자기 뭐 유리할 때 불리할 때 던지는 결정구, 패승 카드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류현진은 언제 뭘 던질지 결정적인 순간에 뭘로 뭐 삼진을 잡든지 할지를 가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뭐 커터, 직구, 체인지업, 커브까지 골고루 던지다 보니까 예. 타자 입장에서는 예측 타격, 게스 히팅이 불가능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뭐 올해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사실 야구 잘 몰라서 야알못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축구만 오래 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예. 궁금한 게 아니 도대체 타석에서 공을 보고 치는 거야? 아니면 예측하고 치는 거야? 수싸움으로 이게 저는 옛날부터 너무 궁금을 그래요? 해서 그 타석에 한번 서보시면 알 거예요. 어떻게 뭐 예측하고 치시나요? 아니 그까지 아닌데 일단 네. 공 자체가 네. 이렇게 이제 특히 이런 프로들이 던지는 공은요. 네. 아마들도 잘 던지는 사람들은 커브를 던지고 이렇게 하면 그 자체의 속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 네. 이 저 날아오는 네. 방향도 다르고 이게 보이나요? 아닙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네. 전문가한테 어제 물어봤더니 예. 수싸움이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 상대 투수에 네, 대한 네. 그 분석 뭐 이번 결정구는 뭘 쓰다 이런 수싸움이 기본이고 그렇죠. 예측하는 거.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직구를 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느린 뭐 변화구로 왔을 때 네네. 순식간에 그 짧은 릴리스 타이밍에 바꿔서 또 때려내는 게 타자의 또 선수의 능력이다. 그런 선수들이 예. 덜어 있다, 간혹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류현진 선수의 공은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어제의 평가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로 이제 옮길 당시만 해도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네. 조 기자도 그때 뭐 걱정 많이 했었는데. 네, 뭐 남일인데 예. 그렇게 걱정은 하진 않고요. 그래요? 예. 네, 사실은 이제 젊고 패기 있는 팀에 류현진이 간 게 약간 청년 가장 느낌이었잖아요. 예. 게다가 이제 뛰는 리그가 바뀌잖아요. LA 다저스 내셔널 리그에 있다가 예. 토론토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로 가니까 여기에 또 다른 게 투수 대신 지명 타자가 타석에 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투수 대 투수면 좀 거르기도 하고 좀 쉬어가기도 하는데 네. 그럴 게 없는 짱짱한 타선을 맞대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적도 좀 떨어지겠거니 했는데 성적이 더 좋고요. 내셔널리그 통산 평균 자책점이 2.98인데 예. 아메리칸 리그로 옮겨와서 2.51을 기록 중입니다. 예. 사실 그 류현진 선수에게 양키스는 천적, 공포증 뭐 이런 얘기들이 따라 붙었었거든요. 예. 내셔널리그 있을 때 2019년 8월에 양키스 만나서 홈런 3방 맞고 7실점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직전까지 시즌 내내 평균 자책점 1점대였는데 그 경기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양키스 포비아를 털어내고 예. 이제 오히려 그 게릿 콜과 만났던 정규리그 개막전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예. 본때를 보여줬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류현진 선수 등판은 오는 19일 월요일 새벽 3시 캔자스시티 원정 경기입니다. 예. 4일 휴식하고 오르는 강행군인데 프로 통산 캔자스시티와는 처음 맞대결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저는 이전에 류현진 선수 그 뭐 투구도 투구지만 또 그 타격을 저는 또 이렇게 좋아하셨군요. 즐겼었는데 네. 그거는 못 보겠네. 좀 아쉬운.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올림픽 100일 전이다. 어제 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네. 신천 간다고 하셨는데 네. 선수촌? 예. 어제 그 예. 선수촌에 외부인이 들어간 게 13개월 만이래요. 선수들도 예. 올림픽 분위기 안 나고 뭐 하긴 하는 거냐 침체된 분위기라고 하던데 예. 어제 취재진만 77명 입장을 했고요. 기자회견도 하고 뭐 훈련 공개 인터뷰도 하고 모처럼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예. 펜싱장, 핸드볼장 저는 이제 꽤 들어가 있었는데 도쿄 땅에 태극기를 이런 플래카드 걸려 있었고요. 선수들도 기자들 보니까 이제 좀 실감난다. 올림픽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요. 뭐 100일 남았는데 선수들 각오 어떻던가요? 네, 뭐 미디어 데이를 1시간 했는데 사실 청문회인 줄 알았어요. 백신 그래요? 얘기로 성토대회였는데 백신 접종 계획이 나왔냐, 언제 맞출 거냐 이게 화두였습니다. 사실 어제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4월 중순 지금쯤 선수단이 맞을 예정이었어요. 예. 근데 만 30세 미만에는 안 마치기로 정부 지침이 바뀌면서 국가대표 선수단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제 계획이 살짝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아시겠지만 1차 접종하고 2차까지
8주에서 12주로 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신치용 진천 선수촌장은 아스트라제네카는 1, 2차 접종 일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약에 당장 다음 주에 맞아도 6월 말 아니면 도쿄 출국 직전에 예, 이제 예. 2회차 접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맞는다고 끝이 아니라 맞고서 뭐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부작용이 예. 생길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면 텀이 좀 3주로 짧은 화이자를 맞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왜 니들만 먼저 맞냐, 뭐 올림픽이 대수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끝나기 전에 돌발 질문 하나 드려야겠어요. 네. 저기 YTN 라디오 유튜브 이제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에 그 시청자분께서 저희 프로그램 뭐 좌파 방송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조은지 기자가 보시기도 저희 편향적입니까? 저는 제 것만 봐가지고 그래요? 노코멘트 모르겠어요. 하겠습니다. 아니 공정하다고 말해야겠죠. 저희 YTN은 첫째도 중립, 둘째도 중립, 그리고 공정인데요. 네, 홍보선 앵커 화이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